자, 봅니다. 지난 시간에 경우의 수를 살펴봤었고요. 다시 한번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우의 수를 세는 일반적인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일일이 세는 거라고 했어요. 원래 일일이 세는 게 보편적인데 일일이 세는 것들은 사실 문제화시키기 좀 곤란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일이 세는 것들을 내긴 좀 쉽지 않아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 어쨌거나 나옵니다. 나왔을 때 아 씨발 짜증나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원래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알겠죠? 그런 상황이고 이제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셀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쉽게 셀 수 있을수록 그 조건의 제한은 더 심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세는 방법만 기억하시면 문제 하나도 못 풀어요. 내가 언제 이걸 사용할 수 있는가 같이 기억하시자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가 있었냐면 합의법칙이 있었죠. 합의법칙은 언제 쓸 수 있죠? 그렇죠.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동시에 발생할 때도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 사건의 개수가 여러 개가 되는 경우에는 그게 좀 매우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애시당초에 하나의 큰 사건을 몇몇 개의 작은 사건을 놔둘 때 서로 겹치는 것도 없고 맞아요? 빠지는 것도 없이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사실 분할의 개념인데 나중에 이제 고2 확통에서 배울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다음으로 고배법칙을 배웠었는데 고배법칙은 어떤 상황에 쓸 수 있었죠? 그렇죠.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혹은 독립일 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한 사건의 발생 여부가 다른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그 정도만 정리하고 순열 들어가겠습니다. 순열은 이 영문 명칭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순열은 뭘 순열이라고 하냐면 이걸 순열이라고 해요.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것. 이걸 순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순열의 제한 조건은 몇 개입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세보죠. 두 개입니까? 첫 번째, 대상 자체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두 번째, r개를 뽑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일렬로 나열해야 합니다. 몇 개입니까? 세 개입니다. 이 세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순열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일렬로 나열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실제로 나열을 안 해도 관계없어요. 나열을 해도 관계없고 안 해도 관계없는데 이거 뭐의 의미로 보시면 되냐면 순서가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순서가 있다는 말을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순열에서 서로 다른 이 n개는 각각 한 개씩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를 쓰면 소모돼요. 그걸 또 쓸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걸 또 쓰는 건 중복순열이라고 해서 따로 나옵니다. 알겠죠? 또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소모됩니다. 자, 순열의 수는 우리가 기호로 쓰기 전에 일단 세보죠. 자,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 5명이 있는데 3명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제일 앞자리에 올 수 있는 학생은 몇 명이에요? n명이죠. 맞아요. 그래서 n개를 고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한 명이 쓰였죠. 소모됐죠. 몇 명? n-1명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n-2명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몇 개를 r개의 숫자를 곱해야 되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오는 숫자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와. 정호선이 역시 이번 에이스. n-r 플러스 1. 왜냐면 개수 세보시면 정확히 r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동시에 발생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순열의 수입니다. 아시겠죠? 예. 순열의 경우의 수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쓰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하나 약속을 할 건데 이 등호 위에 세모를 붙이면 이렇게 쓰기를 약속한다, 정의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쓰냐면 n, p, r 이렇게 씁니다. 아래 첨자로 n과 r을 쓰고 가운데 p를 대문자로 써요. 이 p는 뭐예요? 퍼뮤테이션이 p를 딴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이제 앞으로 동일한 표현이니까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냐? 네. 고마워. 대답해주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 위해서 예제를 좀 봐보죠. 안준혁이? 안준혁? 무슨 뜻이냐? 뭔 소리야. 서로 다른 5개 중 2개를 뽑아 1년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러면 되지. 맞아? 박찬영이 무슨 뜻이라고? 서로 다른 2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것의 경우의 수.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올 수 있는 건 5개. 그 다음 올 수 있는 건 4개. 이렇게 해요. 이 숫자가 하나, 둘, 2개죠? 그 이란 뜻입니다. 가끔 어떤 또라이들 6, P, 3 이런 거 있으면 서로는 6개 중에 3개를 뽑아 1년 나열하는 거니까 이거 아니군요. 6P4라고 할까요? 그럼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인가? 이것도 아닌데? 이거 아니야. 5P3을 합시다. 대가리 안 좋아서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 5 곱하기 4 곱하기 3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혼자 집에서 이러죠. 여기가 3이니 여기가 3이니까 3이구나.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개수 3개니까 3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 숫자에 시작해서 일찍 줄여가서 이 개수만큼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11P2 하면 뭐예요? 11 곱하기 10이 되겠죠? 뜻은 뭐라고요? 서로 다른 11개 중 2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사실 이렇게 문제 될 수 있는 거죠. 야, 11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 반장 1명하고 부반장 1명 뽑는 경우 수 몇 개야? 이러면 11 곱하기 10인 거죠. 맞아요? 반장과 부반장은 순서가 있으니까. 알겠죠? 선생님 순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우린 조합에서 배울 거니까 좀 이따 보죠. 알겠죠? 두 번째. 계승입니다. 계승. 계승은 뭐라고 하냐면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물론 팩토리얼이라고 이렇게 풀로 부르면 귀찮으니까 저는 그냥 계속 팩 이렇게 부를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이제 써보죠. 얘는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되게 순열하고 비슷하죠? 뭐가 없어요? 뽑는 과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얘 제한 조건은 서로 다른 n개여야 하고 그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면 된다. 이렇게 2개의 제한 조건이 생기고요. 얘도 그냥 순서가 있어요.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되냐? 되니? 네. 자, 그럼 제일 첫 번째 올 수 있는 건 몇 개? n개. 그 다음 거는 n-1개. 그 다음 거는 n-2개. 근데 이건 총 n개를 곱한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이 뭐로 끝나요? 2 곱하기 1로 끝나겠죠? 맞아요? 이것도 이렇게 쓰는 거 매우 불편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기호를 약속해서 쓸 거예요. n 느낌표 아니다. n 팩토리얼이라고 읽는다. 알겠니? n 팩토리얼이라고 읽습니다. 물론 저는 n 팩이라고 읽을 겁니다. 앞으로. 되십니까? 자, 연습 한번 해보죠. 3 팩토리얼은 뭐예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러니까 저거하고 차이는 뭐예요? 저거는 개수에 제한이 걸려있어 그 개수만큼 곱하는 거고 이건 그냥 1 될 때까지 줄여서 곱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6이 되겠죠? 맞나요? 5 팩토리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가요? 얼마예요? 120이죠? 이거 숫자 외워라. 자주 나오니까. 알겠냐? 5 팩토리얼 외우고 있으면 6 팩토리얼도 720인가 할 수 있죠? 알겠냐? 외우라고. 알겠니? 네, 자주 나오는 숫자니까 외우세요. 4팩은 24. 뭐 다 외우게 되는데 아무튼 그냥 처음부터 외우고 시작하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보고 또 뭐가 생각이 나냐면 아 선생님 그러면 이 새끼는 이 새끼군요. 예, 당신은 천재. 알겠죠? 뭐라고 써있어요? 서로 다른 n개 중 n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것 이렇게 써있죠.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둘이 같은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임을 보이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증명하는 얘기고요. 사실 이것도 하나의 독립적인 공식으로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박스에 좀 쳐놓으세요. 알겠죠? 네, 실제로 NPR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식을 쓰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일반화된 식을 주었을 때 이걸 팩토리얼 형태로 쪼갤 때 씁니다. 알겠죠? 이 팩토리얼은 고배 형태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수분해 된 꼴이거든요. 그래서 약분하기도 좋고 통분하기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이런 형태로 바꾸어서 연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왜 이건지 증명을 잘 해보죠. 자, NPR 제가 뭐라고 했냐면 N개부터 시작해서 일씩 줄여가면서 어디까지 곱하죠? N-R 플러스 1까지 곱하는 게 NPR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R개가 나오니까요. 맞죠? 이거의 분모를요 제가 1로 보고 강제로 여기다 뭘 곱할 거냐면 N-R 팩토리얼 이걸 곱할 거예요. 여기도 N-R 팩토리얼 이거 곱할 거예요. 잘 봐라. 일씩 줄었지? 일씩 줄고 있지 지금.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몇 줄었어요? 1 줄었죠. 1 줄었잖아. 그죠? 그리고 이건 팩토리얼이니까 계속 일씩 줄어갈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1이 될 때까지. 그러면 N부터 시작해서 1이 될 때까지 쭉 일씩 줄여가면서 곱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위에를 계산하면 그 결과가 얼마입니까? N 팩토리얼인 거죠. 이해되시나? 이해가 안 되시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죠. 엄청 쉬운 얘기였는데 조금 더 쉽게 해보죠. 다시 N-1 N-R 플러스 1 이걸 좀 더 쉽게 이렇게 써보죠. 그러면 N-R N-R 마이너스 1 2 곱하기 1 이렇게 분모 분자에 지금 같은 수를 곱했기 때문에 값이 같다는 건 아시겠죠? 맞습니까? 이제 보입니까? N-1 1씩 계속 줄어서 N-R 플러스 1 또 1 줄어서 N-R 또 1 줄어서 N-R 마이너스 1 계속 1씩 줄어서 1 맞아요? 그럼 분자가 이제 뭐인 게 보여요? N 팩토리얼인 게 보여요? 그럼 분모는 뭐겠냐? N-R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서 1까지 곱했기 때문에 N-R 팩토리얼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놈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것과 같다 라고 볼 수 있죠. 맞나요? 대답해라 이 새끼들아. 알겠죠? 2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평소와 다르게 좀 신난 것 같죠? 잠을 좀 덜 자서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두 번째. 자, 이제 이렇게 공식을 만들면 극단적인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식인가를 좀 염두에 둬야 되니까 극단적인 경우 살펴볼 텐데 언제냐면 R이 N인 경우 하고 그 다음에 R이 0인 경우 이게 지금 극단적인 경우거든요. 이 두 개를 살펴볼게요. 알겠죠? R이 N이라고 하면 이 공식 자체가 뭐가 됩니까? NPN이 되죠. 근데 선생님이 NPN은 뭐가 같다 그랬죠? N 팩토리얼 같다 그랬죠? 근데 분모가 뭐가 되죠? R이 N이 되면 0 팩토리얼이 되죠. 근데 0 팩토리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서로 다른 연계 중에 서로 다른 연계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 이런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성립을 하려면 얘가 꼭 뭐가 돼야겠어요? 1이 돼야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0 팩토리얼을 1이라고 약속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저 식이 항상 말이 되는 식이 되니까. 이해되시죠? 이걸 생각해보면 만들 수 있다고요.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알겠죠? 마찬가지예요. R이 0이 되면요. 여기가 N팩분의 N팩이죠. 그럼 1 되잖아요. 그럼 NP0인데 서로 다른 N개 중 0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건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걔를 뭐라고 해줘야 말이 되겠어요? 이걸 1이라고 해줘야 말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정의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나중에 생각 안 날 것 같은 놈들은 방금 내가 말로 했던 식을 적어놔라. R에 N 넣으면 NPN은 N 팩토리얼 하고 0 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 NPN이 뭐하고 같으니까 N 팩토리얼하고 같으니까 0 팩토리얼이 반드시
1이 돼줘야 되는 어떤 의미가 생기는 거죠. 맞죠? 마찬가지 얘는 np0 이게 되는 거고요. 얘가 n팩 이게 되고 얘는 계산해보면 1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려면 np0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사실은. 그죠? 근데 이런 것은 1이라고 우리가 약속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네. 자, 4번 보겠습니다. NP2는 30이다. n의 값을 구하시오. 개 쉽죠? 아직 적고 있나요? 알았어요. 몸을 굳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꺼지라고 이렇게 몸으로 의사 표현을.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막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 적으셨어요? 네. 이거 봐볼게요. NP이면 뭐예요? 형서 NP면 뭐예요? N 곱하기 N-1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30이라는 얘기죠? 이것도 존나 착실하게 전개해가지고 와 N에 관한 2차 방정식이구나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런 새끼들이 있는데 해라 하고 싶으면 뭐 해. 근데 N 자연수 아니야. 딱 봐도 뭐야 6, 5, 30 아니냐? 맞죠? 네. 여기에서 N은 얼마예요? 6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인수분해해서 답 나옵니다. 알겠죠? 네. 두 번째. ENP3. 요 놈이 44. 3이 있죠. 곱하기 NP2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도 식 써볼게요. ENP3이면 첫 번째 숫자는 2N이죠? 맞아요? 두 번째 숫자는 2N-1입니다. 세 번째 숫자는 2N-2죠? 근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통에서 묻고 싶지 않나요? 아, 별로 그러고 싶지 않다고요? 네, 그러고 싶어 할 거예요. 알겠죠? 다음. 여기가 44 곱하기 N 곱하기 N-1인가요? 아니. 맞아요. 그렇군요. 얘들아,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 말하지 않아도 알죠, 우리는? 뭘 알아? 초코파이야? 씨.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얘는 2보다 큰 자연수라는 걸 알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0이 될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껏 약분하셔도 된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 4 남았으니까 그럼 2n-1이 뭐란 얘기예요? 11이란 얘기죠. 따라서 얘는 6이란 얘기죠.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자, 세 번째. 5pr 곱하기 6 팩토리얼 요게 43200이라고 했어요. 전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5 팩토리얼 외우라고. 아시겠죠? 그럼 얘가 뭘로 보여요? 720으로 보이죠? 네. 그러니까 5pr이라는 놈이 720분의 43200 이렇게 보여야 정상일 것 같은데 맞나요? 6배 아니냐? 딱 봐도 6배네 그죠? 60배군요. 네. 60배 맞습니까? 60이군요. R은 얼마겠냐 찬영아? 이 60을 보고요. 60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에요. 많이? 이거 R은 3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3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3개이기 때문이에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실전에서 활용을 해보죠. 이거 도대체 어디다 써먹을 거냐? 굉장히 잘 써먹습니다. 5번을 보시면 여학생 3명, 남학생 3명이 있다고 했어요. 맞나? 4명인가? 자, 여학생 3명과 남학생 4명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아무것도 안 느껴요? 전 이걸 느끼는데 서로 달라요. 서로 달라요. 사람은 누구나 서로 다릅니다. 알겠죠? 선생님 쌍둥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 쌍둥이 서로 달라요. 선생님 복제인간이 죽여버릴까 진짜. 알겠니? 사람이 나오면 서로 다른 것으로 본다. 알겠니? 알겠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 7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1번 얘들 일렬로 나열할 건데 여학생끼리 이웃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학생끼리 이웃하면 여학생을 그냥 한 덩어리로 보면 되지 않겠어요? 즉 이 여학생 3명은 몇 명을 보는 거예요? 3명으로 보는 거죠. 아니 1명으로 보는 거죠. 그럼 사람은 총 몇 명입니까? 그럼 5명의 사람을 일렬로 나누는 방법의 수는? 꿀 먹었어? 5팩토리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 내부에서 여학생의 그룹에서 여학생끼리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나누는 방법의 수는? 3이야 임마? 그죠? 네. 3팩토리얼 맞습니까? 맞냐? 자, 두 번째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지금부터 틀린 풀이 할 거니까 적지 마십시오. 또 적고 아 씨발 이러면서 지우지 말고 나 적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니네가 안 듣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이웃이 나오고 이웃하지 않는다 나왔으니까 이게 그냥 모든 경우의 수는 7팩토리얼인데 이웃하는 게 지금 이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군 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 보이잖아요? 놀랍게도 지금 내가 틀린 풀이 한다고 그랬는데 어이씨 맞는 것 같은데? 이런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 내가 틀렸다고 했을 때 틀렸겠지. 뭐가 틀렸냐면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는 말은 2명씩 이웃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얘는 3명씩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 거고.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문제의 답이 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모든 경우의 수에서 2명씩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다 빼요. 그리고 3명씩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더해요. 일명 포함과 배제의 원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유한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과 똑같이 되는 건데 이게 좀 귀찮잖아. 맞니? 그냥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을 소개할까요? 마치 잡수처럼. 아시겠죠? 네. 잘 봐요. 이 풀이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들 어려운 문제일수록 문제를 쉽게 바꿔서 푸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바꾸는 방법들은 좀 배우셔야 돼요. 스스로 생각하기 힘들어요. 알겠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미친 척하고 남학생 3명을 먼저 나열을 할 거예요. 남학생 4명을. 그럼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 남학생입니다. 아시겠죠? 맞아요? 근데 여기 누가 올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누가 왔다고 해. 대신에 4팩토리얼 곱하면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걸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곱의 법칙을 이용한 문제의 축소. 맞아요? 제가 4팩토리얼 곱하는 순간 여긴 진짜 학생들이 다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학생들을 이 사이사이에 끼워 넣기만 하면 되죠. 맞냐? 맞아요? 네. 그럼 여학생들을 이 자리에 세우는 게 아니고 이 자리를 여학생한테 나눠주면 돼요. 선생님 자리를 어떻게 나눠줍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번호표 뽑아가지고 1 주면 될 거 아니야? 1로 들어가 이렇게. 아니야 많이 맞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기 힘들다고요. 보통 사람을 갖다 나열하려고 하지 자리를 나열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5개 중에 몇 개를 뽑아서 3개를 뽑아서 1로 나누면 되겠죠? 이게 뭐가 오는 거예요? 혁신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네. 스페셜이라고 나오네. 스페셜. 마치 저처럼. 그죠? 스페셜 한 거죠. 이미. 자, 1번. S가 처음에. 글자 몇 개냐? 7개냐? 그죠? 네. P가 마지막에.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가운데 5개만 나열하면 되잖아요. 1번 문제 답은 뭐가 되겠어요? 5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지금 계속 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계산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알겠죠? 심지어 이게 객관식 보기에 그냥 이렇게 5팩토리얼 이렇게 적혀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네, 숫자가 나왔으면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S와 P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있는 것은 몇 개인가? 잘 들어요.
S와 P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S하고 땡 P 맞냐? 근데 P 땡 S일 수도 있잖아. 고민하지 말라니까. 그냥 2를 곱해. 알겠지? 그럼 이제부터 S 땡 P인 거야. 알겠죠? 뭐라고요? 고배 법칙을 이용한 문제의 축소. 됐습니까? 그럼 요 사이에 S하고 P를 제외한 E, C, I, A, L 중에 두 개를 골라서 1로 나눠야 되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O, P, E가 되겠어요? 맞아요? 그럼 저는 지금 4개의 문자를 이미 사용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4개의 문자를 한 묶음으로 볼 거예요. 맞냐? 그럼 총 문자의 개수는 몇 개냐? 4개죠? 4개죠? 뭘 곱해야 돼요? 4 팩토리얼. 답이에요. 알겠냐? 알겠냐?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하면 적어야 돼요. 나중에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네. 다음 세 번째.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것은 몇 개인가? 라고 했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는 거 자음 뭔지 아시죠? 모음 뭔지 아시죠? 설마 그죠? 네. 선생님 모음 아야어여 죽여버릴까? 아야하게 만들어버린다. 여기서는 E하고 I하고 A 얘만 모음이고 나머지 자음이죠. 근데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는 것은 자음 땡땡땡땡 자음 가능하죠. 그 다음에 모음 땡땡땡땡 자음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자음 땡땡땡땡 모음 가능하죠. 맞아요? 불가능한 건 모음 땡땡땡땡땡 모음 이것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일일이 생각하면 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아까 하려고 했던 거 뭐예요? 7 팩토리얼에서 맞아요? 양쪽 끝에 전부 다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되거든요. 모음 몇 개 있다고요? 몇 개 있다고? 3개 있죠. 그럼 양쪽 끝에 배치한다는 말은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1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3P2가 되겠습니까? 그죠? 나머지는 그냥 1로 나누면 되니까 5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됐니? 너네가 중2 때도 경우의 수를 셌을 거니까 지금 순열 조합을 배워서 해보니까 어때요? 훨씬 쉽지 않나요? 생각하는 과정 더 편하죠 사실. 그래서 저는 중2들한테 사실 가르치는데 너 나한테 배웠잖아. 그지? 응. 익숙하지? 낯서냐? 자 7번 보겠습니다. 뭐 중학교 2학년이 딱히 이해 못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기호니까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 5개의 숫자 1, 2, 3, 4, 5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을 모두 배열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의 양의 정수가 있어요. 이 양의 정수는 몇 개냐? 되게 쉽네요. 답 뭐예요? 뭐야? 그렇지. 찬용이 대답하고 있어 지금. 제가 졸라 잘 가르친다는 얘기죠. 네, 5 팩토리얼. 알겠죠? 찬용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 중에서 32,000보다 작은 양의 정수는 몇 개냐? 32,000보다 작다. 이렇게 세면 돼요. 보세요. 32,000보다 작다는 말은 맨 앞자리가 1인 건 전부 다 32,000보다 작죠. 맞냐? 맞아요? 네. 이게 몇 개입니까? 4 팩토리얼. 그죠? 4 팩토리얼 몇 개? 24개예요. 자, 제일 앞자리가 2인 거 역시 32,000보다 작죠. 그럼 이것도 4 팩토리얼. 또 24개입니다. 그 다음에 32,000보다 작아야 되니까 3, 1, 네모 이래야겠죠? 많이 이거 몇 개? 3 팩토리얼 6개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시면 얼마? 54개가 나오는데 이게 답이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3번 더 쉬워요. 이 중에서 5의 배수는 몇 개냐고 했는데 5의 배수 되려면 5밖에 없다. 끝자리가. 5의 배수 판정법 알고 계시죠? 배수 판정법이나 한번 점검해 볼까요? 2의 배수의 판정법은 모르면 나가라. 자, 3의 배수의 판정법은 각 자리 숫자의 3의 배수 맞아요? 4의 배수의 판정법은 끝에 두 자리 수가 4의 배수 맞아요? 5의 배수의 판정법은 이대 자리 수가 0이거나 5 그죠? 6의 배수의 판정법은 그렇죠. 3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 훌륭했어요. 알겠죠? 7의 배수의 판정법은 그냥 7로 나눠라. 알겠죠? 그런 게 있긴 있어. 근데 그걸 하는 게 더 귀찮아요. 알겠죠? 그냥 7로 나누세요. 알겠죠? 8의 배수의 판정법은 8의 배수 판정법 4의 배수하고 유사합니다. 끝에 세 자리가 8의 배수이면 8의 배수입니다. 처음부터 8의 배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9의 배수의 판정법은 각 자리 숫자 합이 9의 배수 맞죠? 10의 배수의 20 11의 배수의 판정법 알아요?
11로 나눠 그냥. 근데 이건 7ABS의 판정법보다는 쉬운데 맨 끝에서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잘 안 써요. 저도 그냥 11로 나누거든요. 맨 끝에서 홀수 번째 자릿수들의 합에서 맨 끝에서 짝수 번째 자릿수들의 합을 뺀 게 11배수면 11배수예요. 처음 들어보나요? 들어본 적 있을걸요? CMS에 배웠어요? 근데 저도 잘 안 써요. 그냥 11로 나누고 말지. 그죠? 자, 아무튼 얘는 그러면 1,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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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렇거나 2,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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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렇거나 3, 1, 네모, 네모, 5 이러면 되죠. 더 쉬운 거죠. 3팩 6가지, 3팩 6가지, 2팩 2가지. 그럼 몇 가지? 14개입니까? 맞죠? 아이 쉽다. 아이 쉬워. 아, 이렇게 노닥거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할 게 졸라 많네. 15문제 있어요. 네. 자, 뒷장 넘겨봐요. 8번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은 사실상 이 1학년 교육과정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또 아니라고 해놓고 문제 내거든요. 짜증나게.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넣어놨어요. 알겠죠? 네, 별거 아니니까 그냥 배웁시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3은 확실히 빠진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봤을 때. 근데 또 이래놓고 내일까봐 짜증나서 그냥 가르 치겠습니다. 알겠죠? 중복순열은 순열하고 되게 비슷한데 서로 다른 n 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일렬로 나열하는 것 자체가 중복순열의 정의죠. 이제 이거의 경우의 수를 세면 중복순열의 수가 되겠고요. 얘는 제한 조건 몇 개예요? 4개입니다. 일단 순열이 가지고 있는 제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죠. 맞나? 그리고 중복을 허락 이 말이 있는데 이건 이제 다 순열이 가지고 있던 조건입니다. 중복을 허락을 제외하고는 다 순열이 가지고 있던 조건입니다. 맞죠? 그죠? 이 중복을 허락한다는 건 뭐의 의미를 해석하시면 되냐면 소모되지 않는다. 하나를 뽑았었어요. 근데 걔가 또 있어요. 그런 지갑 있으면 좋겠죠? 5만 잘 앞에 썼어요. 5만원이 또 있어요. 기가 막히네요 진짜. 그런 지갑은요 너무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딱 한 사람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인플레이션 미친 듯한 인플레이션이 올 거예요. 자, 중복순열수를 한번 세볼게요. 자, 첫 번째로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n가지. 두 번째는? 그렇죠, n가지. 세 번째는? n가지. 이게 소모가 안 된다니까? 계속 n가지죠? 몇 개예요? r개. 그럼 실제로는 n의 r제곱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로 충분히 편리하기 때문에 딱히 기호를 정할 필요는 없는데 왠지 얘만 기호가 없으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호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알겠죠? n 파이 r이라고 불러요. 외우고 싶으면 외우지 마. 이렇게 세면 되니까. 그죠? 알겠니? 자, 또 문제 풀어보자. 문제 9번. 0, 1, 2, 3 이렇게 4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숫자를 써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이거 문제 쓰지 말게요. 귀찮네요. 서로 다른 숫자를 써야 되고 세 자리 정수를 써야 돼요. 세 자리 정수라는 말은 뭐예요? 제값자리는 0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제값자리 올 수 있는 거 0보다요 1, 2, 3만 올 수 있죠? 그럼 첫 번째로 올 수 있는 거 3개죠? 두 번째로 올 수 있는 거는 3개죠? 이번 0이 올 수 있으니까. 세 번째로 올 수 있는 건 2개죠? 맞습니까? 이걸 제가 굳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맞죠? 왜 이렇게 쓰냐면 중복순이라고 비교하려고 지금 이렇게 쓰는 건데.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3개죠? 맞죠?
두 번째로 올 수 있는 건 4개입니다. 아까 썼던 거 또 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첫 자리에 0일 수 없어서 3개인 거고, 그 다음 거 몇 개예요? 4개죠? 얘를 굳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순열이고 이게 지금 중복 순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중복순열 안 가르쳐도? 네. 그래서 그냥 배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할 줄 알아요? 몰라요? 구해보죠. 그림 그려봐요. x가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1, 2, 3이 있고 여기 4, 5, 6, 7이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점검해보죠. 함수가 될 조건. 정호선이 얘기해봐. 뭐 한참 생각해. 2개밖에 없는데 꼴랑. 함수가 될 조건. 이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배웠잖아요. 그죠? 하지만 기억 안 나죠? 나냐? X가 한 개. 뭐라고요? 저를 실망시키는군요. 네. 괜찮아요. 뭐였냐면 첫 번째, 정의역의 모든 원소는 반드시 함수값을 갖는다. 첫 번째 거. 두 번째, 원인이 같으면 결과가 같다. 즉 하나의 x의 값에 대해서 하나의 y 값이 대응한다. 이거죠. 주의하셔야 될 것은 하나의 y에 대해서 하나의 x가 대응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가 대응한다는 거죠. 찬영이 표정이 똑같은 말 아니야? 이런 표정인데 다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 일은 4, 5, 6, 7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죠. 경우에서 몇 가지예요? 4가지. 이 역시 4, 5, 6, 7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어요. 1이 가진 원소라고 해서 2가 못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마찬가지 3 역시 하나를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쓸 수 있겠냐? 이라고 쓸 수 있겠냐? 아니야, 많이.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를 셀 때 뭘 쓰는 거예요? 중복순열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1대1 함수 구하라고 했거든요. 1대1 함수는 조건이 뭐냐면 함수가 될 조건을 만족하고요. 하나의 y에 대해서 하나의 x만 대응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애가 뭔가 골라버리면 걔를 못 골라요. 그럼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4p3이 되겠죠. 그래서 함수의 개수가 중복순열, 그리고 1대1 함수의 개수가 그냥 순열이다. 이렇게 비교가 좀 되시죠? 맞습니까?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부르는데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학생들이 중복순열과 많이 헷갈려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뭐 이렇게 중복순열은 한 개를 계속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쓴 거 또 쓰고 쓴 거 또 쓰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뭐가 깨진 거냐면 순열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서로 다른 N개거든요. 그 서로 다른 N개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순열이면 A, B, C, D, E 5개를 나열하시고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A, A, B, B, B 5개를 나열하면 이렇게. 선생님 이 A하고 이 A 똑같은 A예요? 네, 똑같은 A.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얘들 나열했을 때 순서를 바꿔도 구분이 안 되겠죠? 그럼 당연히 그냥 순열 세면 안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건가? 좀 작은 걸 가지고 한번 여기 안 적어도 돼요. 일단 여기 보세요. 이해를 먼저 좀 시켜드릴게요. 자, A, A, B, C 이렇게 4개의 문자가 있었다고 합시다. 알겠죠? 괜찮아요? 네. 조심해요. 네. 수업 듣다 혼자 다치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자, A, A, B, C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거를 나열하는 경우 제가 써볼게요. 근데 이 A와 이 A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없잖아요. 순서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세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걸요. 나열을 하려고 해보면. 그래서 제가 순서가 있다고 쳐볼게요. 원래 없어요. A1, A2라고 해보죠. 원래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A1, A2, B, C가 있을 수 있고 A2, A1, B, C가 있을 수 있는데 순서 A1, A1과 A2가 구분이 된다고 하면 얘하고 얘가 다른 경우죠. 근데 구분이 안 된다고 하면 같은 경우죠. 마찬가지로 A1, B, A2, C가 있을 수 있고 A2, B, A1, C가 있을 수 있는데 A1과 A2가 서로 다르다고 하면 다른 경우죠. 근데 구분이 안 된다고 하면 같은 경우인 거죠. 뭘 느끼냐니네. 두 배씩 더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세면 4팩토리얼인데 얘를 2로 나누어야만 할 것 같죠. 두 배가 더 생긴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얼마만큼 더 생기는 거냐면 얘네가 발생시키는 순서만큼이 덜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이냐? 지금 A가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A를 세 개로 해볼게요. 이건 어떻게 세야 되죠? 일단 서로 다르다고 보고 세면 5팩토리얼이죠. 그죠? 근데 이 A 세 개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 수는 몇 개인가요? 3팩토리얼.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야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순서 없는 거 잘 모르세요. 일단 순서가 있다고 치고 세요. 그 다음에 순서를 조금씩 지워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보다 일반적으로, 완전히 일반적으로 좀 적기 힘든데 보다 일반적으로 제가 적어보면 얘가 A 이렇게 똑같은 A가 P 개가 있고요. B 이렇게 똑같은 B가 Q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C, D 이렇게 해서 총 N 개가 있다고 합시다. 알겠죠? 네. 인 순열의 수를 이제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부르는데 전부 다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전부 다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같은 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세시면 되겠냐면 일단 다 다르다고 보면 n 팩토리얼이죠. 그죠? 근데 얘네끼리 발생하는 순서가 몇 개예요? p 팩토리얼이죠. 얘네끼리 발생시키는 순서가 q 팩토리얼이죠. 이걸로 나누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같은 것의 개수 팩토리얼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효과는 실제 무슨 효과냐면 순서가 없는 아이들의 순서를 지우는 효과예요. 처음부터 순서가 있다고 치고 샜기 때문에. 맞아요? 개수 팩토리얼 나누는 행위가 순서를 지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 조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조합이 순서 없는 거거든요. 순서를 지우는 기법을 사실 미리 알려주는 거죠. 문제 12번. 훌륭한 문자죠? 네. 석세스예요. 여러분 성공하시라고. 네. 자, 몇 개의 문자가 있습니까? 석세스. 적고 있나요? 네. 좀 꺼져볼게요. 빨리 적어요. 되니? 됐어요? 아니, 뭐 적을 거 있다고 진짜. 아니 뭐가 적을 게 있는데 이렇게 오래 적고 있는 거야 도대체? 됐죠? 빨리 하고 좀 쉽시다. 자, 몇 개의 글자죠? 7개죠? 7개죠? 이 7개를 늘어놓는 방법일수, 즉 나열하는 방법일수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S 3개가 지금 같은 문자죠.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C 2개 구분 안 되죠? 그럼 같은 것이 3개, 2개 있는 순열이에요. 그러니까 7 팩토리얼 이렇게 세신 다음에, 맞아요? 얘를 3팩과 2팩에 곱으로 나누시면 된다 이거죠. 이해되냐? 이해돼요?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양 끝에 S가 오도록 늘어놓는다라고 했으면 S 땡 땡 땡 땡 땡 S니까 사실 S 2개가 사용된 거죠? 그죠? 그럼 5개만 나열하면 되는데 5팩토리얼.
근데 이 5개 중에서 CC가 서로 같죠? 이렇게 세시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자, 문제 13번을 풀기 전에 제가 좀 기본적인 패턴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여기 보세요. 알겠죠? 최단거리 문제. 좀 작은 걸로 합시다.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인데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거 초등수학에 나와요. 기억납니까? 1, 1, 1 특공대. 기억납니까? 네. 1, 1, 1. 이거 기억나요? 네. 이거 기억나요? 네. 훌륭합니다. 네. 천재네요. 네. 이런가? 6, 10, 15? 맞아요? 이거 뭐야 하는 학생들 있죠? 맞니? 4, 10, 20, 35. 이 문제 답은 35겠죠?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이거 모르는 학생들이 희소식. 이거 몰라도 풀 수 있어요. 몰라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모르는 학생들은 저기 동네에 아는 초등학생한테 좀 배우세요. 알겠죠? 혹시 111 특공대라고 알아? 이러면서 형아 까먹어서 오래돼서 치매가 오나봐 이러면서. 농담이고요.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할 거예요. 이 35도 다른 방법으로 구해볼게요. 자, 제가 최단 경로를 몇 개 날려볼 건데 이런 거 최단 경로죠? 맞아요? 네. 이런 것도 최단 경로입니다. 그죠? 이런 것도 최단 경로죠? 그죠? 자, 첫 번째 최단 경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이게 뭐예요? 모스부호예요? 모스부호 뭔지 알아요? 뭐 느끼는 거 없냐? 위, 오른 이렇게 4개, 7개를 나열하는 방법에 불과하죠. 맞아요? 총 개수 몇 개예요? 7 팩토리얼 맞냐? 같은 게 3개, 4개 있냐? 그러면 7, 6, 5 여기 4팩하고 7팩 약분되죠? 그럼 7, 6만 남고 여기 3, 2, 1이죠? 오 이제 111 특공대하고 안녕하실 때가 된 거죠. 와, 개편하죠? 이걸 알면 111 쓰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111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제 복잡한 형태 나오면 이 숫자 쓰는 게 더 빠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까먹은 학생들은 어차피 고2 때 2항 정리하면서 다시 배우실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고1 수준에서는 이걸로도 잘 풀릴 거예요. 굉장히 파워풀하죠? 재밌다. 뭐가? 이거 숫자 적는 거?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게임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 13번을 풀어보죠. 문제 13번은 길이라는 걸 굳이 얘기하려고 1, 2, 3, 4, 1, 2, 3, 4, 5 그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길을 제가 선분으로 꾸미면 이렇게 바뀌겠죠?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여기가 A, 여기가 B. 어디요? 대각선? 네. 그래야죠. 그리고 이 길의 이름을 L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맞냐 많이? 맞죠? 네. 자, 1번 최단거리의 길은 몇 가지인가? 당연히 네? 아, 이따 그렇게 필요하면 네. 자, 당연히 L을 거쳐가는 게 제일 빠르죠.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르잖아. 더 빠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애들 거칠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최단거리는 반드시 어딜 지나야 돼요? 애들 지나야 되는 거죠. 그럼 A에서 L까지 오는 경우 수 몇 가지예요? 한 가지. 그 다음에 이 L 지나가는 것도 한 가지죠. 자, 그럼 여기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세면 되는데 이거 위로 2개, 가로 2개죠. 그럼 4팩, 2팩, 2팩. 맞냐? 방금 배웠잖아요. 맞죠? 위, 오른 이거 나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6가지죠. 계산하시면 많이 두 번째
두 번째가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 그러니까 L을 가면 안 되고요. 이 P를 꼭 거쳐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A에서 P로 가는 최단 거리의 경우의 수에다가 P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의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되거든요. 근데 A에서 P로 가는 방법 몇 가지 있냐? 하나, 둘, 셋, 세도 되겠다. 근데 이것도 위, 오른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나누면 되는데 그게 세 가지죠. 맞죠?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건요? 위, 오른. 6팩, 2팩, 4팩. 맞습니까? 맞냐? 맞냐고? 그러면 이게 45가지군요. 계산 여러분들 할 수 있죠? 3번이 이제 실제로 물어본 문제들 이런 건데 대각선이 애를 지나갈 수 없대요. 여기 길이 끊긴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길이 끊겼어요. 알겠죠? 이거 못 지나가요. 그러면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있느냐 이건데 합의 법칙을 이용할 거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쪼개야 한다 그랬죠? 빠지는 것도 없고 중복되는 것도 없이 쪼개야 한다 그랬죠. 맞아요? 일단 P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어 보여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Q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어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 R을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어 보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한 번 R을 거친 경로는 절대로 P나 Q를 거칠 수 없습니다. 한 번 P를 거친 경로는 절대로 R이나 Q를 거칠 수 없어요. 한 번 Q를 거친 경로는 절대로 P나 R을 거칠 수 없습니다. 겹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 P, Q, R 중에 세 점을 다 피해서 갈 수 없어요. 찾아봐요. 그런 거 있는가? 없죠? 이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내셔야 되는데 팁을 드리면 이렇게 가죠? 그럼 저는 보통 이렇게 지킵니다. 알겠죠? 이용해서 찍어보시면 감이 와요. 알겠죠? 이것 이상 뭔가를 지도할 수 없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APB가 있고요. 그 다음에 AQB가 있고요. 그 다음에 ARB가 있는데 APB는 이미 구했죠? 45가지라는 걸 또 구하고 있는 놈도 있는데 미친놈들이야. 자, AQB는요? A에서 Q로 가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Q에서 B로 가는 건 2개, 4개 6팩, 4팩, 2팩이군요 15가지죠. 다음 ARB A에서 R로 가는 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R에서 B로 가는 건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팩, 5팩이죠 6가지네요. 따라서 이것들을 다 더하시면 얼마죠? 66가지인가요? 이런 방법의 수가 존재할 겁니다. 다음은 원순열입니다. 원순열은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거예요. 원형으로 나열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 n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뭔가 특징을 보일 수 없으니까 제가 4개로 한정의 특징을 보이겠습니다. 알겠죠? 4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건데 자, 여기 이렇게 A, B, C, D가 앉는다고 해봐요. 알겠죠? 이걸 이렇게 회전시켜가지고 이렇게 앉혀보죠. 그 다음 또 회전시켜서 이렇게 앉혀보죠. 또 회전시켜서 이렇게 앉혀보죠. 이 4가지 경우는 모두 같은 경우입니다. 선생님 다른 경우 같은데요? 예, 알아요. 다른 경우 같이 느껴지시겠죠? 이게 왜 같은 경우인지 제가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들 3명과 함께 원형 테이블에 앉을 거예요. 근데 그 원형 테이블 어디 있냐면 우주 공간에 있어요. 알겠죠?
그 우주는 아주 먼 우주여서 별 하나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면 테이블 하고요. 여러분 친구들의 얼굴만 보입니다. 알겠죠? 그 테이블에 어떤 표식도 없어서 내가 어디에 앉았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향도 몰라요. 그죠? 그럼 A가 자신의 위치를 판단하는 방법은 내 맞은편엔 C가 있고 내 오른쪽엔 B가 있고 내 왼쪽엔 D가 있구나. 맞습니까? 여기서는 내 맞은편엔 C가 있고 내 오른쪽엔 B가 있고 왼쪽엔 D가 있구나. 여기서는 맞은편엔 C가 있고 오른쪽엔 B가 있고 왼쪽에 D가 있구나. 여기서는 맞은편엔 C가 있고 오른쪽에 B가 있고 왼쪽에 D가 있구나. 이래서 똑같은 경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면 A를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B, C, D의 위치를 아무리 바꿔봐야 그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경우가 되죠. 그죠? 그럼 총 몇 배의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4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순열의 형태로 세신 다음에 얼마로 나눠야겠어요? 4로 나누셔야 돼요. 만약에 사람의 숫자가 4가 아니고 n이라면 얼마로 나눠야 돼요? n으로 나누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 원리로 의해서 어떻게 세시면 되냐면 n 팩토리얼을 n으로 나눕니다. 그럼 얘가 n-1 팩토리얼 이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네. 물론 저렇게 뻔하게 원형으로 잘 안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문제는. 문제 15번 보면 직사각형이죠? 그러니까 저거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8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이 있어요. 책상이 있어요. 8명이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책에서는 원순열처럼 취급해서 문제를 풀어버리는데 이거 원 아니잖아요. 원이 아닌데 이거 왜 원으로 취급하냐고. 야, 이거 애상초에 n으로 나눈 이유가 뭐예요? 같은 경우가 n배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는 같은 경우가 몇 배 발생하는지 봅시다. 여러분 여기 앉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으면 이쪽으로 옮기면 자리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건 들죠. 씨발 친구가 아니어도 나 혼자 앉아 있었는데 지금 맞아 안 맞아? 일로 오면 니네 직접 앉아보라고. 상황을 생각해서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달라졌죠. 일로 오면 달라졌죠. 왜냐면 여기 내가 A를 잡아보면 이 A, B, C, D, E, F, G, H 잡으면 그죠? 내가 일로 오게 되면 이 P도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하고 D는 다른 경우입니다. 왜냐면 A가 이 위치 왔을 때 A의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B가 있죠? 왼쪽에 H가 있는 거죠? 맞아요? 여기 왔을 때는요? 똑같이 왼쪽에 H 있고 오른쪽에 D가 있는데 걔네들의 위치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같은 경우가 아니고요. 여기에 오게 되잖아요? 그럼 같은 경우로 느끼죠? 그러지 않겠냐? 보여줄게요. 자, 한 칸 옮기면 이렇게 돼요. 맞냐? 한 칸 더 옮기면 이렇게 한 칸 더 옮기면 이렇게요. 한 칸 더 옮기면 지금 흰색 글자하고 파란 글자하고 봤을 때 같은 경우라고 느끼겠냐 다른 경우라고 느끼겠냐? A의 입장에서 맞은편에 E가 있죠? 오른쪽에 B가 있고 왼쪽에 H가 있죠? 그래서 볼래요? 맞은편에 E가 있죠? 오른쪽에 B가 있고 왼쪽에 H가 있죠? 똑같다고 느끼겠죠? 맞아요. 그냥 똑같은 상황이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8명이니까 8 팩토리얼 하신 다음에 얼마나 나눠요? 8이 아니고 2로.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원순열에서 왜 n으로 나누는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저런 문제 풀 수 없어요. 알겠죠?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니네가 직접 앉아봐. 제발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해봐. 내가 이렇게 자꾸 앉아서 이렇게 가보란 말이야. 알겠니? 맨날 앉는 걸 책으로만 앉지 말고 직접 앉아봐. 알았어? 잠깐 쉬었다 하자.